일단은 제 기준을 조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저는 숏을 자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늘 예전부터 소통하던 분들한테 하는 말이 애매한 자리에서는 애매하게 항상 큰 자리에서 내가 손절 나왔을 때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이런 애매한 구간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 그 주의인데 저는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숏 버튼을 아예 빼요. 작은 조정마저도 저는 안 봐요. 숏을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숏을 봤던 게 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갈랐지만 사실 여기서들의 타점을 보면 정말 수월하게 정말 너무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알트코인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유동성은 결국엔 이더리움 5,000불을 향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적어도 103K를 갈 거고 이때는 원래는 140에서 160K였어요. 이 부분은 롱 자체도 숏 자체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 마지막 구간 빼고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단타 정도만 했었고 그래서 이게 애매한 자리는 당연히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특히나 87 아래 여기 롱을 모으진 않았겠죠. 익절도 안 해요.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물이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으면은 저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괴로울 수는 있어도 저 또한 이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평단이 왔을 때 익절을 좀 많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떤 파동이 형성이 됐든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절을 98 위에서 97.2 위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소통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아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처음 보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매한 자리는 공유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저 때문에 빠르게 익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기준이 저는 애매한 자리는 이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저는 요런 데 와도 또 튕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저점이 컨펌이 되려면 첫 번째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특히나 저는 버티기만 내려와도 되는데 콕 찍고 이게 콕 찍은 다음에 꼬리 남기고 급속도로 빠지면 되게 넘겼다라고 판단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런 구간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대개 10번 중 8, 9번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영역들을 와요. 물론 이게 여기가 제가 좀 줄여놔서 그런데 원래는 이 영역이었는데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집착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자리를 찍지 않고 가면은 휩소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던 거고 당연히 큰 매수 자리는 여기라고 봤던 건데 여기만 따야 될 자리만 따고 여기서 이제 돈이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여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뚫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여기가 뚫려버리면 이런 저점들을 다 따서 유동성을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내려오는 각도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뚫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강력하게 뚫려버리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정말 유심히 일단 보셔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에 지정가가 되게 짧잖아요. 지정가도 좀 걸어 둘 거예요. 여기를 로스로 잡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할 이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가서 내려와도 되는데 버티기만 해주면 여기에 내려올 이유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지막 이 파동의 이 영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단 하나 제가 결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추세 라인 있죠. 이 추세 라인이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든 이 추세 라인이 깨져야만 저는 롱을 조금 강하게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원큐로 올라가면 저도 지금 아쉬워요. 지금 롱을 이제 88평단에 모았던 거를 여기서 익절하겠다고 하는 거는 추가하고 싶어요. 저도 교차 격리 따로. 근데 원웨이로 올라가면은 그냥 이걸로 만족을 하고 반대로 여기선 숏도 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쁜 각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서는 사실은 숏을 소액이 아니면 크게는 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왜냐면 모두가 아래를 볼 때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좀 판단할 거고 어찌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89 밑에서만 마감을 하지 않으면 이 날봉이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고 여기가 뚫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컨펌시키는 파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곡은 당연히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가 깨졌을 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기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률 싸움을 봤을 때는 여기가 깨지면 저는 정말 애매하게 어렵게 흘러갈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를 깨지 못하는 경우에. 근데 어쨌든 저도 지금은 여기만 확실하게 돌파하면 확실하게 내려와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컨펌을 지을 것 같고 일단은 기준에서 또 다시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 여기에서 모든 게 심하이가 끝나서 내려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대신에 항상 큰 상승의 변곡이 올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유동성 따먹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올라가면 이 저점을 반드시 따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애매한 자리들 저는 여기 맞고 다시 또 튕겨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최대한 많이 좀 쳐주길 좀 바라면서 이런 데서 다시 반등이 나와도 저는 꿋꿋하게 이 라인이 깨질 때 롱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당연히 여기를 좀 높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부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가 되겠죠. 시간을 좀 많이 끌게 되면은 사실은 또는 넘기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떤 특정한 저점이 나온 듯 하다가 여기서 칼반등이 나오면 이게 따일 때까지 저는 좀 많이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를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딱 이거를 봤을 때 그게 컨펌 지어진 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실상 정말 큰 자리가 오면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공유를 할 거고 당연히 롱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를 넘겨야 되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갔다가 한번 올라가면 이 유동성이 따이면 요 자리에서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뭔가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데서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하더라도 큰 자리는 계속해서 좀 기다릴 건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선 이 추세 라인을 깼을 때 저는 진정한 롱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좀 예를 들었을 때 이런 무빙이 나오기를 좀 바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세가 깨졌을 때 물론 여기를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좀 롱을 좀 많이 볼 것 같다.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잡을 거고 추세가 돌아가면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게 결국에 이런 형태로 갈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많이 쳐주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그때부터는 당연히 강력하게 롱을 칠 준비를 해야 돼요. 98에서 95까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뭔가 준비하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고 진정한 롱은 저는 이 추세가 깨지거나 옆으로 기어도 돼요. 옆으로. 그래서 뚫고 이런 자리에서 뚫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따고 이런 데서는 쓸데없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윗저항 테스트 해주고 눌렸을 때 옆으로 길면 요 구간에서 여기를 굳이 터치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확인 매매만 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좀 조심하셔라. 여기를 넘어가는 걸 잘 보셔라. 이 기준이고 아마 큰 자리 위주로만 좀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당연히 손익비가 되게 중요하고 손익비에 따라 들어가는 물량도 달라질 거고 어쨌든 현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저는 지금 미니의 알트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도미 때문이고 저는 이 라인은 반드시 보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인이.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가 오면 강력하게 매수를 준비를 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을 깰 수 있고 이더리움이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리플은 저점이 나왔다 생각하고 이 자리가 오면 매수하고 안 오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 저는 여기가 적어도 여기가 따이면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딸 때까지 여기가 지켜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사실은 이더리움도 저는 아직은 애매하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게 이더리움 차트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은 어찌됐거나 비트코인의 무빙을 따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준만 잘 기억해 주셔라. 비트코인은 특히 여기를 넘기지 않은 기준에서 여기가 깨지면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일단은 확실하게 그냥 꼬리만 쭉 달려서 4시간 그냥 한 방에 4시간 꼬리가 막 이렇게 유동성 수입만 형태만 좀 아니면 버티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도 괜찮고 여기를 뚫으면 여기 내에서 승부가 나올 수 있다. 여기를.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먼저 뚫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꼭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다. 그 대신에 요 구간에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큰 자리가 오면 다시 소신 있게 공유를 드릴 거고 그 파동은 이제 아마도 이렇게만 볼 것 같아요.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공유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도달할 거면 98에서 100이 어디를 지킬지 지금은 여기를 지킬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손익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 여기를 갈 때까지는 이제 여기가 지켜질 거예요. 또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만 좀 계속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무당짓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저도 롱에 대한 눈치를 빨리 채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게 정말 위험해 보였을 때는 그거를 또 소신 있게 얘기를 좀 할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볼 구간은 여기랑 여기다. 그리고 저는 진짜 큰 롱은 이 추세를 깼을 때 생각을 할 거다. 원웨이로 지지받고 올라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롱 자체는 지금 들고 있는 것만 만족을 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